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주말 잘 쉬고 계신가요? 일하시는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자, 이번 영상 주제는 전기택시. 이제 시간이 갈수록 합리적인 가격에 괜찮은 차량들이 증가한다. 그래서 국산차도 국내 택시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전기택시 가격을 내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마 1년에서 1년 반 정도 뒤가 되면 국내 국산 자동차 회사가 잘못 대응하면 전기택시 시장 굉장히 많이 빼앗길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 대표적인 브랜드가 BYD와 테슬라입니다. 물론 두 회사는 아직 택시 시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략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약간은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을 바꿔야 된다. 특히 BYD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바꾸시면 오히려 매우 긍정적이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BYD 같은 경우에는 아터3가 25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국내 1700대 정도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BYD C-라이언 7은 계약 물량이 이미 1500대를 넘었다라고 얘기하고 출시 3주 만에 계약 물량 1000대, 그래서 초도 물량이 800대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그건 이미 다 완판이 됐다라고 합니다. 가격은 4,490만 원. 그리고 보조금은 선 지원으로 한 180만 원을 지원하고, 다만 요게 한때 택시로 가능했다가 지금 택시로 출고는 다시 중단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풀리면 다시 택시로 판매가 가능할 것인데, 일단 딜러들이 위에서 택시로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라고 안내를 해서 계약을 못하고 있다라는 기사님들의 하소연도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지금 BYD가 국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서비스 센터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입차 테슬라와 BYD 전기차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민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이게 우리는 다른 것보다 어차피 보증기간은 오히려 BYD가 웬만한 자동차 회사보다 보증기간이 가장 깁니다. 자, 일반적으로 전기차가 크게 수리를 하는 게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순수하게 배터리가 있습니다. 배터리는 보통 대부분의 회사들이 19만, 어차피 10년 19만이라도 10년은 우리가 탈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19만이면 2년 반 3년이면 지나겠죠. 그 19만이라는 보증기간, 그 다음에 16만 정도의 배터리를 제외한 전기 관련 부품들 16만 정도, 그건 한 2년 그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일반 부품들은 이제 국산 같은 경우에는 보통 6만 정도까지입니다. 근데 BYD 같은 경우에는 10만 중반까지 일반 부품도 전체를 다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증기간으로 본다면 지금 BYD가 가장 괜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 서비스 센터가 충분하냐, 빨리 수리가 되냐, 결국 그걸 해결하려면 많이 팔아야 되겠죠. 근데 BYD나 테슬라나 국내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늘리고 있는 걸 보면 아마 몇 년 뒤가 되면 이 BYD와 테슬라 전기차를 전기택시로 구입하는 걸 우리 기사님들이 많이 경험할 것이다. 국산 전기차를 살 것이냐, BYD 테슬라 전기택시를 살 것이냐 중에서 고민하시는 기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더 중국의 브랜드가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내년에는 사실상 거의 지커, 샤오펑은 확정이 된 상태고, 샤오펑만 하더라도 괜찮은 중형 SUV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가격 괜찮게 들어오면 우리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자, 일단 이게 BYD의 C-라이언 7이죠. 저는 이게 가장 지금 택시로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이제 SUV 전기 택시는 아이오닉 5나 그것도 SUV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조금 낮고, 토레스가 진짜 SUV 같은 것이죠. 다만 거기에서 이제 LFP고 주행 가는 거리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들이 좀 다르지만, 근데 이 BYD C-라이언 7은 SUV형이면서도 차가 커요. 크고 또 주행 가는 거리가 괜찮아요. 일단 인증받은 것으로는 겨울도 꽤 괜찮게 표시가 됩니다. 다만 실제 어떤지는 모르겠죠. 그래서 공간 넓고 차 괜찮고 실내 타도 스타일이 전혀 중국차스럽지 않고 꽤 고급스럽습니다. 시승하신 기사님들의 대부분은 꽤나 만족하시고 실제 기사님들도 많이 시승을 해보고 계신 것 같아요. 다만 초기에는 이걸 택시 계약으로 받았던 것 같은데
아마 일반으로도 판매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택시 출고를 조금 멈춘 상태인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순수하게 계급장 떼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같은 경우는 국산 전기차가 있어요. 국내에서 제작이 되겠죠. 근데 아예 자국의 전기차 산업이 없는 나라들이 있어요. 이게 호주의 판매량입니다. 자, 가장 앞이 이제 올해까지 누적 판매량이고 그 다음 월별 판매량 중에서 최근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호주에는 자국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온갖 브랜드들이 그냥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 호주에서 1위가 누구일까요? 테슬라 모델 Y가 3,900대 정도로 1위입니다. 그 다음 BYD C-라이언 7이 2위입니다. 1,800대. 그 다음 모델 3, 이건 세단이죠. 그 다음으로 본다면 저기 밑에 BYD의 돌핀 있죠. 돌핀이 520대. 그 다음에 BYD의 CL 450대. 요런 정도로 쭉 순서가 있습니다. 밑에 MG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안 들어오고, 그 다음 저기 보시면 307대로 기아의 EV5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지리 EX5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가격대는 다 서로 비슷비슷하면서 그 정도입니다. 근데 모델 Y 국내 들어와 있죠. C-라이언 7 국내 들어와 있죠. 모델 3 국내 들어와 있죠. EV5 국내 판매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리의 EX5 저건 뒤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아터3 국내 판매하고 있죠. BYD CL 국내 판매하고 있죠. BYD 돌핀은 판매하고 있지는 않지만 곧 판매합니다. 호주 같은 국가에서 진짜 순수하게 어떤 자동차도 들어와서 경쟁할 수 있는 그 국가에서 전기차 시장에 상위권 자동차들이 이제 국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BYD가 이제 모든 라인업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들어올 게 확실한 지리의 EX5 같은 게 요겁니다. 요건 지리의 EX5 SUV입니다. 요것도 괜찮아요. 가격대가 BYD의 C-라이언 7과 비슷하거나 조금 저렴하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요런 것도 4천 초반이라서 보조금하고 3천 후반 정도. 거기에서 만약에 얘들이 이제 점점 경쟁이 심해지면 안 팔릴 거잖아. 그러면 팔아야 되는데 뭘 팔아요? 매년 택시를 전기 택시 얼마나 많이 바꾸는데, 그러면 전기 택시 시장에 분명히 관심을 가진단 말이야. 결국은 자기들끼리 한국에 들어와서 경쟁할 때 안 되면 누군가는 택시 시장을 관심 가지고 그 시장으로 적극 공략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거기에서 이런 차량들이나 BYD의 C-라이언 7 같은 것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 기사들에게는 이제 한 3천 중반 혹은 중반 안 되는 가격에도 구입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정상적으로 그 보조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택시, 그 다음 부가세 환급까지 받는 게 가능해지는 구조가 되면 우린 진짜 한 3천 중반 안 되는 가격에도 이 정도의 이런 것들이나 혹은 C-라이언 7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택시로. 괜찮죠. 그러면 우리 기사님들이 선택지가 넓어지죠. 이제 예전처럼 국산이라고 해서 다 사는 게 아니야. 자, 그렇게 되면 국산도 긴장하겠죠. 야, 이제 기존처럼 뭐 비싼 가격에는 못 팔겠네? 국내의 전기 택시 시장 지키기 위해서라도 싸게 내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상품성 높은 차들이 많이 나온다. 그리고 요거 보시면 저기 위에 BYD의 돌핀이 있죠. 돌핀도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멀지 않아서 BYD의 돌핀도 국내 출시할 거예요. 그러면 BYD가 지금 돌핀, CL, C-라이언 7, 그 다음 아터3 해서 라인업이 4개가 되면서 굉장히 많이 팔겠죠. 당연히 서비스 센터도 많이 증가하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택시로도 이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테슬라 모델 Y의 저가형도 출시가 됐고 미국, 유럽 모두 출시했습니다. 이게 저기 밑에 보시면 우리나라에 지금 테슬라 모델 Y가 들어와 있는 게 후륜인데 그게 5,299만 원입니다. 모델 Y 주니퍼라고 얘기하고 후면에 일자로 길게 굵은 바가 있는 거 있죠. 우리 기사님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수도권에서. 그 중에서 가장 기본 모델이 5,299만 원이에요. 심지어 그 5,299만 원 뽑아서 이미 택시 하시는 분들도 꽤나 계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요게 미국이나 유럽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 중에서 요건
스탠다드라고 해서 이제 그 국내에 보이는 5,299만 원짜리보다 싼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싸냐? 미국 기준으로 대략 한 600에서 700만 원 정도가 저렴하게 나온 차입니다. 그래서 좀 뺄 거 많이 빼고 싼 거죠. 물론 이게 미국이나 유럽이 그렇다고 국내도 그런 정도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내 5,299만 원 판매하고 있는 그 차량 대비 한 600만 원, 700만 원만 저렴하다라고 하면 4천 초반, 중반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사실 이 차는 이제 좀 저렴한 상업용, 영업용 그런 곳으로도 충분히 쓰일 목적으로 출시가 됐겠죠. 당연히 택시로도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괜찮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특히 합리적인 가격에. 자, 이게 만약에 4천 초반에 나온다. 보조금도 된다. 거기에 택시 보조금까지 하고 그다음 부가세 환급까지 하면 지금 4천 초반에만 차가 나오고 정상적으로 택시 보조금을 그러니까 일반 보조금이 국고 보조금이 다 결정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상황이 국고 보조금이 결정 안 된 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고 보조금이 결정이 돼야지 지방 보조금이 나오고 거기에 추가로 붙어서 택시 보조금이 가능해요. 근데 국고 보조금이 결정이 안 나면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국고 지방 그다음에 택시 보조까지 되면 거기에다가 부가세 환급까지 정상적으로만 만약에 가능해진다면 4천 초반 차량들은 우리 택시로는 거의 3천 초중반, 중반 미만으로 초반에서 중반 사이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우리가 장기 할부로 풀 할부로 사면 연료비로 월 차값 상쇄하면서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차량들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에 나오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BYD C-라이언 이건 이미 나왔고 인기가 많고 그다음에 테슬라 모델 Y 저가형 스탠다드 모델도 이제 외국에는 이미 미국, 유럽 다 출시했고 곧 멀지 않아서 내년 정도면 한국에도 출시할 거예요. 자, 이런 차량들이 4천만 원 초반에서 지금 치고받고 싸우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누군가는 안 팔릴 거예요. 그 안 팔리는 애들은 택시 시장, 전기 택시 시장이라도 공략을 해야죠. 그렇게 공략하기 시작하고 조금이라도 지원금 있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 이제 택시, 우리 기사님 입장에서 기존에는 정말 강큰 분들만 수입차를 뽑아서 택시를 하지 대부분은 그냥 무섭고 서비스 센터도 무섭고 고장도 무섭고 그러다 보니까 국산으로 대부분이 했어요. 날로 먹었죠. 그러니까 국산 자동차가 굉장히 비싸게 전기 택시를 팔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년 중후반이 지나면 수입 4천만 원대 초반의 전기차들을 우리가 전기 택시로 선택하면서 3천 초반 정도까지 가격 나오면 그걸 풀할부로 해서 연료비 월 50에서 70 차이로 차값 할부를 다 퉁친다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BYD 같은 애들이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뭐냐? BYD가 지금은 그래도 초반에 반응이 좋으니까 택시로 판매하는 걸 조금 꺼리는 것 같아요. 뭐 부끄러운가 봐요. 근데 BYD 그 위에 분들에게 잘 좀 보고를 해보세요. 왜냐? 자, 결국은 소비자의 경험이에요. 전기 택시를 불렀는데 BYD C-라이언 7이 왔어요. 그럼 손님들은 뭐예요? 자, 봐요. 우리가 차를 팔려면 손님들이 타야 되잖아요. 요즘에는 와서 시승을 해야 되잖아요. 시간 내고 돈 내고 와서 시승을 하는데 BYD C-라이언 7 같은 것들을 BYD가 좀 생각을 바꿔서 택시 기사님들에게 우리가 200만 원씩 지원금 할인 더 해드리겠습니다. 택시 보조금 추가로 해서 뭐 더 우리가 할인해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택시 공략하면서 서비스 보증기간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래주면 보십시오. 강제로 한국 국민들에게 매일 시승을 시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BYD C-라이언 7을 시승을 한다고요. 심지어 돈을 내고 시승을 해요. 여러분들 시승 어떻게 시켜요? 제발 좀 와주십시오. 매장으로 와주십시오. 우리가 뭐 상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승시키잖아. 관심 있는 사람들 겨우겨우 모아서. 근데 택시로 팔면 매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시승을 한다고요. 강제로. 심지어 자기 돈 내고 시승을 한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택시를 자꾸 꺼려 하지 말라니까. 그리고 더 대단한 게 뭐냐 하면 우버를 하는 기사님들은 아시죠? 우버는 그래도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버 손님으로 태우면 우리가 후진국의 손님들도 있지만 주로 전반적으로 한국에 여행 와서 우버 이용하는 사람들은 돈 있는 선진국의 시민들이 많아요. 미국
아주 많고, 그 다음에 유럽에도 꽤나 많고, 그 다음에 일본인들 많고, 중국인들 많고, 그 다음 대만인들 많고, 자, 이 정도가 가장 대표적인 우버의 손님들이에요. 외국인 손님들. 그래서 우리가 우버를 운행하면 한 절반은 외국인이라고 할 때 외국인들의 분포가 요즘에 이제 여행하고 뭐 하면 이제 대만인들이나 중국인들도 좀 많지만 일본인, 그 다음 미국인, 유럽인들 꽤나 많아요. 그럼 보십시오. BYD가 지금 못 들어가는 국가들도 있잖아요. 미국과 혹은 미국과 뭔가 관계된 그런 국가에서는 못 파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인들이 한국으로 돈 많이 내고 여행 왔는데 백인들이 돈 있는 그 백인들이 BYD가 싫어요. 응? 싫은 그 사람들도 한국에서 뭐 해야 돼요? 우버 부르면 BYD C라이언 7이 오는 거야. 타야 돼요. 강제로 시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딱 타면 어때요? 실제 BYD 7은 지금 반응 굉장히 좋거든요. 차 크고 승차감 괜찮고 좋아요. 상품성 좋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안 들어가는 그 BYD 차를 한국에 돈 내고 여행 와서 시승을 하는 거예요. 백인들이. 아니, 그런 개꿀 같은 상황이 어디 있어요. 니들이 아무리 우리를 막아봐라. 우리의 상품성 좋은 차가 한국 시장에서 한국인들의 택시 기사님들이 현명하셔서 비싼 국산 전기 택시 안 사고 더 합리적이면서도 좋은 BYD C라이언을 사버린다. 네 한국에서 돌아다니려면 이거 타야지. 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강제로 그 선진국의 국민들을 계속 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장점입니까? 그 다음 더 대단한 거. 자, 중국인들이 한국에 여행 왔어. 그래도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개별 여행 오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단체 말고. 근데 개별 여행 온 사람들 여행 많이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택시를 딱 불렀는데 한국 택시 기사님이 국산, 한국산 전기차가 아니고 브랜드가 아니고 중국의 BYD C라이언 7을 중국에서 만든 그 차를 전기 택시로 딱 타. 그러면 한국에 여행 온 중국에 돈 있는 사람들의 자부심이 어떨까요? 와, 이제 우리 중국의 자동차가 한국의 시장까지 이렇게 점령하고 있구나라는 그 자부심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중국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중국의 상위권의 부자들이 개별 여행으로 갈 수 있잖아요. 한국에 여행 오는 중국인들이 돈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중국의 자부심, 중국의 BYD에 대한 자부심을 딱 줄 수 있잖아. BYD의 C라이언 7 같은 걸 택시 기사님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팔아달라고 싸게. 이 장점이 있잖아. 그리고 더 대단한 건 뭐 공항 운행하는 기사님들. 그분들이야 뭐 당연히 여행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한국에서도 돈 많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국에 와서 바로 이제 택시 타고 뭐 서울에 호텔 가고 그 호텔 가는 것도 그런 거 다 포시즌이나 메리어트나 다 비싼 곳들에 가는 손님들 많아요. 그 사람들 자국에서 다 돈 많은 사람들이야. 인천공항에서. 그 사람들도 한국에 딱 왔는데 인천공항에서 택시 불렀어. 우버 불렀어. 뭐 와? BYD C라이언 7이 딱 와. 그럼 그 사람들은 한국에 여행 오자마자 중국의 대표적인 BYD의 C라이언 7 차를 1시간 동안 시승을 해야 돼. 메리어트 호텔, 포시즌 호텔, 강남에 어디가 됐던 호텔에 그 비싼데 가는데 숙소로 가는데 1시간 동안 BYD C라이언 7을 시승해야 된다고. 그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 홍보가 돼요. 게다가 가장 돈 많은 사람들이 누구야? 크루즈 타는 사람들. 크루즈 타고 뭐 2주, 3주씩 여행 가는 사람들. 인천에 가면 크루즈 들어옵니다. 거기에는 진짜 돈 많은 노신사들, 나이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이나 그렇게 다니죠. 크루즈 여행은 가장 돈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여행이니까. 근데 나 같은 애가 BYD C라이언 7 만약에 딱 가지고 있어봐. 그럼 나는 송도 같은 데서 계속 크루즈 들어오는 날에는 뭐 사람들 저기 크루즈 터미널로 실어 나누는 거 그냥 요것만 계속 뛰거든. 그러면 수십 명한테 뭐 하는 거예요? 돈 많은 크루즈 여행하는 그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여유 있는 그 사람들을 강제로 BYD C라이언 7 태워서 시승하는 거예요. 돈 내면서. 자, 이게 얼마나 개꿀이에요. 그러니까 BYD가 제발 좀 짧은 생각으로 그냥 한국에서 야, 쟤들도 택시로 안 파네. 우리도 택시로 팔지 말자. 이딴 이 쓰레기 같은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바꿔요. 오히려 택시 기사님들이 최일선에서 차량을 매일 홍보하고 매일 사람들을 시승시킨다 생각하고 정말 니들이 BYD 당신들이 차량에 대해서는 자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신 있는 차량들을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경험하려면 일반인들로는 안 된단 말이야. 일반인들이 내가 설령 BYD C-라이언 7을 샀어. 근데 누굴 태워? 어떻게 태워? 어떻게 홍보를 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강제로 타는 게 뭐예요? 택시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돈 내고 무조건 타봤어. 일단 탔는데 승차감 괜찮아. 왜? 그 사람들이 매일 택시 타는 사람이거든. 그럼 그 사람들이 매일 부르면 아이오닉 5 타고 아이오닉 6 타고 EV6 타고 EV3 타고 다 전기차 탄단 말이야. 매일매일 다양한 전기차를 탄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C-라이언 7도 딱 자신 있다라고 하면 들어가는 거야. 딱 들어가서 그러면 매일 타던 그 사람들이 C-라이언 7 딱 택시가 왔어 불렀는데 근데 목적지까지 가는데 승차감이 너무 좋아. 괜찮아. 만족스러워. 품질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그럼 한국인이지만 중국산 물건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 정도야? 아니, 오래 타시는 고장 나면 안 되는 택시 기사님까지도 BYD C-라이언을 선택하시네? 그러면 이 정도의 내구성도 있는 데다가 내가 쉴 때 타보니까 뒷자리 승차감도 좋네? 괜찮네. 잘 나가네. 고급스럽네. 자, 이걸 니들이 그냥 다이다이로 그냥 붙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제발 좀 BYD 코리아에 아마 조금 위의 직급들은 다 한국계일 거예요. 한국에서 이제 뭐 사람들일 건데 그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야 한국에서는 택시 쪽 팔리는 거야. 뭐 그거 팔지 마. 아마 그런 생각으로 지금 마케팅하면서 택시로는 안 파는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엄청난 실수예요. 만약에 나중에 샤오펑이나 뭐 지크는 조금 비싸서 그런데 샤오펑이나 다른 브랜드가 오히려 이런 포지션 딱 가지고 적극적으로 초반에 택시 기사들에게 막 차 엄청나게 팔아버리고 엄청나게 깔아버리면 한 방에 넘어가는 거예요. BYD가 오히려 국내에서 쪽팔려서 못 팔고 샤오펑 같은 애들이 대대적으로 팔아버릴 수 있단 말이야. 왜 그 좋은 걸 기회를 못 가져? 예? 아니 택시라고 해서 돈 없는 사람 탈 것 같아요? 아니에요. 택시 강남에 가면 저기 뭐 한국에서 뭐 50억, 100억, 200억 넘는 집에 사는 사람들도 다 택시 타고 다녀요. 중형 택시 타고 다녀요. 그 사람들 다 뭐 벤츠나 기사 두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 몇십억, 몇백억이 있어도 그 사람들 다 택시 탄단 말이야. 그러니까 택시 시장만 장악하면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홍보, 광고 하나도 안 해도 팔 수 있어요, 차. 그래서 제발 이건 중국어로 번역해서 제목을 달아야 되겠네요. BYD의 중국의 본사의 그 사람들이나 관계자들은 제발 한국에서 BYD 코리아가 하고 있는 택시로 좀 판매하는 걸 주저하는 이거 하면 우리 기사님들 이미 요거 소문 딱 퍼져버리고 야 BYD는 택시 쪽 팔려 해? 그래? 니들 안 사?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마음 한번 상해버리면 택시 기사님들 마음 안 돌려요. 그러니까 제발 좀 지금 바꾸라고. 왜 그딴 짓을 해요? 네? 니들만 있는 거 아니잖아. 내년에 이제 샤오펑이나 다른 애들 들어와서 택시 시장 걔들은 오히려 우리는 택시 기사님들을 존중합니다. 막 그러면서 빠르게 접근해서 쫙 팔아버리면 어떡할래? 그럼 니들은 중국에서는 최고 기업이지만 바로 한국에서는 나가리가 되는 거야. 안 팔리는 거야. 어차피 중국 자동차를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택시 시장 딱 장악해버리고 택시 그러면 매일 수만 수십만 명이 계속 타는 거야. 계속 시승을 하는 거야. 강제로 돈 내면서. 그게 얼마나 좋은 장점인데 왜 택시로 쪽팔려 해. 그래서 제발 BYD C-라이언 7 정도면 괜찮으니까 생각을 바꾸세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엄청 많이 이용을 한다니까요. 단순히 한국인들에게만 파는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니들이 안 파는 미국이나 이런 그 나라에 돈 있는 사람들도 한국에 와서 택시를 탄다고. 그 사람들에게 BYD C-라이언 7을 강제로 계속 돈 내고 시승시키는 거야. 그 개꿀이 어딨어요. 근데 이게 싫어요? 그래서 좀 화를 냈지만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그거예요. 좀 싸게 좀 팔아주세요. 예? 전기택시 좀 싸게 사고 싶어요. 근데 BYD C-라이언 7 정도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거 좀 싸게 좀 팔아주세요. 우리 택시 기사님들 위해서. 그러면 제가 분명히 장담하는데 엄청나게 장점이 있습니다. 돈 많은 외국인들도 많이 타고 한국인들도 강제로 시승하면 상품성으로만 여러분들이 자신이 있으면 무조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국 긴장감을 만약에 BYD C-라이언 7이 그리고 요즘 택시 기사님들이 돈이 있어요. 우리 돈이 있다니까. 우리 거지 아니라니까. 돈이 있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또 우리 기사님들이 한 2년 3년마다 바꾸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결국은 자동차 판매에서 우리 딜러들과 같이 상생해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정적인 판매가 많아야지 우리 딜러분들도 수익을 꾸준하게 내잖아. 근데 요즘 전기택시 기사님들이 2년, 3년마다 계속 바꾼단 말이야. 그러면 시라이언 7 또 2년 타다가 또 다음 BYD 만족하면 또 타고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진짜 한 기사님들 한 3,000명, 5,000명 정도만 이 전기택시를 BYD 거 선택하면 한 2년, 3년마다 계속 바꿔줘. 그러면 딜러분들도 고정적으로 판매, 수요가 많이 나오고, 그럼 딜러분들도 좋고, BYD도 좋고, 응? 서비스 센터 같은 거 차려놔도 거기에서 수익원 같은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굉장히 좋아요. 제발 택시에 대한 착각을 하지 마세요. 지금 BYD 코리아의 그 위에 있는 한국인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의 판단은 지금 잘못됐어요. 오히려 택시 시장 공략해서 확실하게 치고 들어오면 지금 BYD 시라이언 7에 대해서는 기사님들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거 오히려 적극적으로 치고 들어오면 됩니다. 진짜 됩니다.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수입차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좀 싸게 괜찮게 팔아주고 이 수입차 판매가 증가하면 결국은 국산차도 지금보다 적어도 한 30%에서 50%는 전기차는 판매 가격 내려야 돼요. 지금 너무 비싸요. 그렇게 내려주면 우리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괜찮은 차 많이 선택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지나면 아마 바뀔 거라고 봅니다. 바뀔 수밖에 없죠. 결국은 시장은 한정되어 있는데 중국 브랜드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그 브랜드들 중에서 누군가는 분명히 택시 시장을 공략해야 돼요. 걔들이 제일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기사님들 차 뽑으면 얼마나 그 차 아끼면서 손님들에게 홍보하고 하는데요. 근데 왜 이걸 공략 안 하는지 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튼 전기 택시는 이제 한 1년에서 1년 반만 지나면 굉장히 싼 가격에 우리가 괜찮은 차를 살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굳이 국산차 아니고 수입차도 괜찮은 거 우리가 선택해서 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 대폐차 기간 전기택시 고민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뭐 한 1년 반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굉장히 괜찮은 가격에 괜찮은 전기차를 살 수 있을 것이다. 저도 내년에 뭐 나오면 하반기 정도에 요걸로 테슬라 모델 Y 스탠다드 요걸로 바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딴 거보다 연료비도 있지만 제가 쭉 운행하면서 좀 확실하게 뚜렷하게 체감하는 단점이 뭐 가속이야 우리가 뭐 느리게 가면 안전하니까 뭐 상관은 없다만 확실하게 이 회생제동 제가 주로 1단을 놓고 썼는데 회생제동 1단 2단을 쓰면 브레이크를 굉장히 적게 써요. 그러면 확실하게 하루에 일 끝나도 허벅지나 하체나 이렇게 피곤함이 매우 적었는데 소나타로 딱 바꾸고 지금 이제 5만 탔죠. 5만 탔는데 확실하게 느끼는 게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이게 피곤해요. 우리가 특히 도심이면 계속 브레이크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사님들이 회생제동 3단도 막 놓고 쓰죠. 그 이유가 그거예요. 2단, 3단 쓰면 진짜 좀 익숙해지면 브레이크를 안 쓰거든요. 그러면 악셀만 밟았다가 떼면 서고 밟았다가 떼면 서고 이게 굉장히 편해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루에 우리는 계속 수도 없이 이걸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적응하면 브레이크를 꽉 밟는 힘을 주고 밟잖아요. 근데 브레이크로 우리가 힘을 빼고 그냥 발만 떼도 브레이크가 서는 거야. 이게 피로도에 확실하게 차이가 있구나. 내가 빨리 가는 건 뭐 조금 아쉬울 뿐인데 이 브레이크 밟는 횟수가 많이 증가하니까 피곤해요. 장시간 운전하면. 그래서 그것 때문이라도 솔직히 지금 마음은 전기택시로 좀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체 좀 불편하고 근데 오히려 하체 좀 어르신들은 하체 좀 써주면 브레이크 밟으면서 오히려 건강에 더 좋을라나? 모르겠습니다. 여튼 요거 사고 싶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 택시 기사님들을 위해서 전기택시 좀 싸게 내달라. 우리가 분명히 홍보는 열심히 해줄 수 있다. 대신 우리 기사님들에게 싸게 좀 팔아달라. 싸게 전기택시 사고 싶다라는 겁니다. 국산차는 너무나 미워요. 감사합니다.